안녕하세요. 미래를 예언하는 레너먼드 카드책 저자 한울입니다. 지난 영상은 책을 읽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은 책 안에 이제 그려져 있는 두 카드를 결합하는 방법과 레너먼드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들을 실제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그림으로만 보시기에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시니까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은 많이들 이해는 되실 겁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레노먼드 카드를 이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레노먼드 카드도 그렇지만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도 비슷합니다. 카드 한 장은 그 한 단락,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카드 한 장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힘들어요. 또 결과를 확 보여주지는 않고요. 가끔 보여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앞에 있는 카드와 뒤에 있는 카드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연결을 할 때 비슷한 뉘앙스다 그러면은 앞뒤 카드가 의미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결과의 키워드나 상황들이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카드들이 나오면은 가끔 가다가 앞뒤 카드랑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그런 새로운 키워드들도 나오기도 해요. 일단 책 안에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택배들 많이 시키시는데, 타로도 그렇고요. 자, 일단 내가 주문한 택배가 과연 오늘 안에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오늘 아닙니다. 자, 라이더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직카드가 뒤에 나왔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카드는 그 질문한 것의 현재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라이더 카드는 당연히 이동의 카드이기 때문에 질문의 주체인 택배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배열된 카드는 아카드의 결과를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자, 질문이 일단 오늘 안에 올 것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결과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뒤에 직카드가 있으니까 질문의 주체인 택배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택배가 집에 온다라고, 오늘 안에 도착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자, 직카드가 이제 앞에 나오고 라이더가 뒤에 나왔다. 그러면 상태나 모습을 보여주는 앞차례에 직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택배는 여기서 직카드를 우리 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일단 질문이 오늘 안에 올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집에 도착하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제 배송지라든지 초라장이라든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겠죠. 그리고 뒤에 카드, 결과의 카드가 이제 라이더 카드니까 질문이 오늘 안에 올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현재 집화장이나 배송지에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일단 오늘 안에 움직이기는 한다. 자, 오늘 안에 움직인다는 거지 집에 온다는 건 아니죠. 뒤에 결과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카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편하게 앞에 있는 거는 명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카드는 형용사라고도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타로점을 볼 때 여러 가지 분류도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현재 상태나 상황을 물어보는 것. 예를 들어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식으로 사진의 한 컷처럼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것과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물어보면서 결과를 물어보는 것.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 책도 카드 설명 배열법 해석에서 상황과 흐름, 결과를 볼 때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카드 자체 의미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황에서 리딩을 할 때랑 그 다음에 결과를 물어볼 때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방금 봤던 이 예제를, 책에 있는 예제를 상태로 일단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 라이더, 집,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현재 이동 중이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꾸로 G카드가 앞에 나오고 라이더가 뒤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거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상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라이더 집이라면은 일단은 택배는 이동 중이에요.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G카드가 앞에 있고 라이더가 뒤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건물 안에 있는 거고 건물에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모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결과를 물어볼 때 집에 도착한다. 이렇게 충분히 다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질문이 예를 들어 현재 택배가 어떤 상태일까요? 물어봤는데 이거를 그냥 결과 해석하듯이 이동하고 도착하겠는데요? 도착했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데 집을 향하고 있는 거지 얘가 오늘 안에 온다라고 보장을 못 하는 거죠. 뭐 물론 올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상태를 물어볼 때랑 결과를 물어볼 때 해석이 사뭇 좀 달라지니까 그 점은 꼭 좀 유념을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택배를 주문했었는데 한 8, 9시 그때까지 안 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쯤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택배가 집 앞에 현관문에 배송이 끝났다고. 그래서 밖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통 가끔 가다가 뭐 10분, 20분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 먼저 보내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1시간 넘도록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노모드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 G카드랑 뒤에 구름카드가 이렇게, 이거는 현재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현재 상태, 집에 어떤 건물에 있는데 구름 카드다. 이게 뭐였을까 해서 일단 문자를 보낸 택배 기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집이 뒤에가 11번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12번지에 잘못 배송을 해 놓은 거예요. 12번지 101호에. 일단 알았다 끊고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12번지 찾아가니까 딱 거기에 101호에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구름이 이 택배 아저씨가 주소를 착각해서 잘못 가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 물어볼 때랑 상태 물어볼 때랑 꼭 구분을 해서 해석하는 것들을 유념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긍정과 부정 카드들이 나왔을 때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자, 레노몬드는 이제 긍정 카드, 중립 카드, 부정 카드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동일한 에너지를 지닌 2개 이상의 카드가 함께 나왔을 때는 그 에너지가 이제 배가 돼요. 뭐 유니버시 웨이트 타로에서도 당연히 앞에 긍정 카드 있고 뒤에 이제 긍정 카드가 있으면은 무난하게 좋게 잘 흘러간다. 아니면은 뭐 기분 좋게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설명들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레노먼드는 아예 이거를 조금 체계화 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앞에 긍정이고 뒤에가 긍정이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긍정 카드의 그런 좋은 의미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정 카드도 똑같이 그런 거고. 자, 일단 뭐 예를 들어 구름 카드와 이제 채찍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구름하고 채찍. 자, 현재 연인 사이인데 좀 다툼이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상태 앞에 있는 카드는 질문한 것의 현재 상태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카드는 이제 구름 카드. 그러니까 두 사람 다툼에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 감정의 교류가 좀 안 된다든지, 좀 불안정한 상태,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부정 카드의 뒤에 또 부정의 채찍 카드가 이제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구름 카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줘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계속된 갈등과 불화, 심하면 이제 폭력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이 구름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정 카드의 부정적인 의미를 1.5배에서 2배 정도 배가시켜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예를 들어 채찍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G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채찍하고 G가. 자, 그러면은 채찍카드의 작은 다툼과 불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 앞으로 G카드의 부정적인 카드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다툼과 불화가 더욱 악화되어서 불쾌함과 불신, 또 잦은 스트레스 등으로 해서 관계나 이제 감정 모두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채찍카드의 부정적인 상황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악화시켜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긍정 카드끼리 나왔다. 자, 앞에가 꽃다발이고 뒤에가 이제 물고기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꽃다발은 긍정의 카드이죠.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 자, 꽃다발은 대신에 또 단발성의 축하할 일을 의미해요. 한순간에. 자, 단발성의 이제 축하할 일을 의미하는데 뒤에 이제 긍정의 물고기 카드가 같이 나왔다라면은 앞카드 꽃다발 카드의 긍정적 의미를 1.5배에서 2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꽃다발 카드의 이 일회성의 상황이 뭐 축하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넓고 풍요로운 미래로 흘러갈 것입니다. 즉, 일회성이 아닌 이걸로 계기로 인해서 좀 더 금전이든 뭐든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가시켜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클로버랑 태양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다. 클로버도 앞에 꽃다발 카드와 좀 비슷하게 일회성, 단발성이에요. 근데 꽃다발보다 확실히 좀 더 일회성,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뒤에서 아주 긍정적 에너지가 강한 태양 카드랑 같이 나왔을 경우는, 자, 그러면은 클로버의 일회성이 아니라 클로버의 예기치 않은 그런 기회, 지원, 그런 걸로 인해서 미래가 확실히 더 명확하게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더 큰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간단하게 이제 만약에 로또를 샀다. 이제 로또를 샀는데 클로버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5,000원짜리는 되겠구나. 근데 뒤에 태양 카드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5,000원은 아니겠죠. 최소한 5등이나 뭐 몇만 원짜리, 좋으면은 3등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로버의 행운이 증폭이 되는 거죠. 자, 이해들은 좀 되셨죠? 자,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은 레노먼드 카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배열법의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 놓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레노먼드의 끝인 책 맨 뒤에 있는 그랑타블로 36장하고 다 보는 그랑타블로 해석할 때, 또 그 안에서 특히 하우스를 이제 리딩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시 되는 것들이니까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결합하여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신 게 좋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248페이지에 있는 시그니피케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뭐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 또는 이제 표시하는 자, 나타내는 자, 이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자,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이 시그니피케이터가 어떠한 주제를 나타내는 또 표시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타로를 볼 때 어떠한 질문의 주제를 가지고 정해놓고 보잖아요. 뭐 연애운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금전, 건강이라든지 뭐 이사, 매매 등등. 자, 근데 레노먼드에서는 이 카드마다 이 주제가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36장 전부는 아니지만은 열 몇 장 정도가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가 정해진 카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직업에 관한 거다 그러면은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이 여우 카드가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카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물어볼 때는 공 카드가 사업의 주제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이나 아니면 솔로들 연애운을 볼 때 뭐 솔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한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카드가 중심 카드, 주제 카드가 되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 카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썸이든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하트가 연애의 이제 중심, 주제 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책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주제 카드가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일단 시그니피케이터는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3카드나 5카드 볼 때 배치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253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중심카드, 미러링과 체인 기법, 또 영어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체인 기법은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유니버셜 웨이트를 볼 때 사용하는 기법. 보통 카드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서 앞에 있는 카드와 뒤에 카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리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연결해서 리딩을 하고, 그래서 이 연결해서 리딩하는 게 마치 체인의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체인의 사슬처럼 연결해서 리딩을 한다 해서 체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따릉탑 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리딩할 때 리딩하는 그 기법이 이제 체인 기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러링 카드는 어떤 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노먼드는 중심 카드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 중심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나 미래 아니면은 A와 B의 상태, 중심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둘이 마주 보면서 리딩을 한다. 이렇게 마주 보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마주 보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러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5장이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과거와 가까운 미래를 마주 보면서 조합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맨 끝에 카드, 맨 과거의 카드와 결과의 먼 미래 카드를 조합해서 이렇게 미러링으로 마주 봐서 조합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듯이 마주 보듯이 해석을 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러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이해는 하셨죠? 이제 좀 이따 이제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심 카드는 유니타로에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서 배열 리딩 하듯이 현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현재 자리인 거고요. 레드몬드에서. 그래서 질문한 주체나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중심 카드인 거죠. 자, 이해는 하셨을 거고, 시그니피케이터 배치하는 거는 보통 3카드에서는 저도 안 쓰니까 뒤에 5장, 라인으로 보는 5장 배열하는 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중심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는 뭐 손님이 이제 뽑아가지고, 아니면 자전 볼 때 본인이 뽑아서 3장을 뽑았다. 자, 3장을 뽑으면은 맨 왼쪽부터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노먼드는 3장을 뽑았다라면은 중심 카드를 좀 중요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는 중심에 놓고 보는 거죠. 255페이지 그 보시면은 첫 번째 카드는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5장이다. 자, 5장이면은 5장도 똑같이 첫 번째 뽑은 카드는 가운데 중심에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과거부터 미래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는 하셨죠? 뭐 일반적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처럼 과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과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한다고 해서 뭐 리딩을 못하거나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심 카드를 놓고 이제 나중에 미러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 배열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레노먼드 중심 카드를 쓰기 때문에 가운데다 먼저 배치하고 양쪽을 이렇게 배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258페이지에 예제로 들어가 있는 샘플 가지고 배치하는 거랑 리딩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장을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카드는 중심 자리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순차적으로. 자, 일단 질문이 이제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고 하는데 결과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딱 이제 결과만 보면 되겠죠. 자, 현재 상태, 중심 자리를 먼저 보고 이 사람의 상태라든지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질문이 이제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편지 카드가 딱 떴거든요. 긍정적인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현재 상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체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미러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체인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큰 조직, 자, 탑카드는 책에서 설명했듯이 큰 조직,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조직, 아니면은 정부와 관련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조직이나 뭐 공적인 조직, 그런 데서 면접을 보고 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 그 소식이 결과로는 꽃다발이니까 축하할 만한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서 리딩하는 체인, 사슬처럼 연결해서 흐름으로 해서 결과를 이제 유추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리딩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레노먼드는 미러링을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미러링은, 자, 앞에서 체인은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이라든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미러링은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중심 카드 놓고 양쪽에 두 카드를 조합해서 읽는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큰 조직, 일단 면접 본 곳, 거기서 꽃다발의 소식이 올 겁니다. 즉 합격이라는 얘기죠. 물론 앞에 체인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데, 미러링에서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딱 꽂아서 한 번 더 유추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스템이 레노먼드는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데 확실히 좀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는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심 카드 미러링 체인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바로 앞 페이지, 자, 257페이지로 보시면은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단발적인 결과를 볼 때는 당연히 중심 카드를 보고 그냥 미러링으로 결과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흐름도 필요 없이 무조건 결과,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자, 그리고 일의 진행과 이제 결과를 보고자 할 때는 세 개를 다 쓰는 거죠. 순서는 현재 상태를 이제 중심 카드로 보고, 체인 기법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체인으로 흐름을 이렇게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러링으로 결과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통 뭐 결과 물어볼 때 대부분 이런 흐름들도 많이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유니버셜 웨이트 하는 거에서 마지막으로 미러링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비교할 때는 당연히 중심 카드가 현재 관계에 대해서 현재 모습, 그걸 보여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3카드든 5카드든 레노먼드 카드들은 처음에 이제 보실 때 이제 딱 배열을 하고 중심 카드를 먼저 보면서 현재 상태, 모습,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자, 나온 것 중에 긍정, 중립, 부정 카드,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확실히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립 두 개와
긍정 하나. 그것도 결과 자리의 긍정이니까 딱 배열을 했을 때, 질문한 것에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먼저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으로 이렇게 리딩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러링으로 결과를 요추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카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죠? 특히 이제 미러링하고 체인이 어떤 것인지. 자, 다음은 260페이지에 있는 5장, 또 7장도 뭐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라인으로 이제 라인으로 해석하는 배열법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3카드랑 5카드의 차이점은 당연히 과거와 미래 카드가 한 장씩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가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레노먼드는 중심 카드를 놓고 3카드 같은 경우는 과거나 미래가 한 장씩만 있기 때문에 두 카드를 이렇게 조합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과거가 이렇게 두 장이 들고, 자, 미래가 또 2장 카드가 이렇게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체인으로 해석도 하고 하지만은 과거의 두 카드를 조합해서 과거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미래 카드 2장을 조합해서 미래의 결과의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3장을 놓고 중심 카드를 놓고 미래 카드도 3장으로 놓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총 7장 라인일 경우는 과거의 3카드, 과거의 3장을 앞에서 배운 3카드로 과거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상황을 3카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전반적인 상황과 결과, 과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미래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린 시그니피케이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 5장 배열에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260페이지에 시그니피케이터를 찾아서 배치한다. 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두 사람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라면은, 레노먼드에서는 두 사람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연인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24번 하트 카드가 주제 카드라고 앞에 표에 넣어놨죠. 자, 일단 질문을 만들고 나서 뭐 제가 섞든 손님한테 섞든, 자, 질문한 거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섞고 나서, 일단 보통 유니버시 웨이터 같은 경우는 쭉 펼쳐서 손님 보고 한 장씩 뽑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5장 라인이면은. 자, 레노먼드는 그렇게 손님 보고 뽑으라고 하지 않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보고 이제 섞으라고 해놓고 나서, 자, 카드가 보이게끔 펼칩니다. 자, 카드가 보이게끔 펼치고 나서 주제 카드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질문한 게 연인에 대한 그 질문이니까 여기서 24번 하트 카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펀딩에서 만든 거는 긍정, 중립, 부정을 제 색깔별로 해놨거든요. 자, 이프티 카드에서는 긍정 카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만 먼저 찾으면 돼요. 요런 게 좋더라고요. 자, 여기에 여기에 하트 카드가 있어요. 자, 하트 카드를 찾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그림에서 보듯이 책에 설명했듯이 하트 카드 위에 2장과 그리고 아래 2장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뺐고요. 자, 260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하트가 1번인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카드들이 4번, 5번, 그리고 카드 아래에 있는 게 3번, 2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주제 카드를 찾아서 카드 위에 있는 카드들은 내 앞에 있다 해서 미래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아래에 있는 거는 뒤에 있다 해서 과거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카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왼쪽 오른쪽이 전혀 아니고요. 카드 위에 있는지 카드 아래에 있는지 그거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카드 위에 있는 거는 다시 설명하면은 카드 중심 카드 시그니피케이터 바로 앞에 있는 카드라서 내 앞에 있어서 미래 자리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트 카드 아래에 있는 거는 카드 뒤에 있어서 과거의 카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 중심 카드를 찾아 놓고, 자, 방금 설명했듯이 카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과거 카드예요. 자, 바로 아래는 가까운 과거, 그 아래는 먼 과거 해서 바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카드는 이제 미래 카드라서 카드 바로 위에 있는 거는 가까운 미래 카드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먼 미래 결과 카드.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번에는 직장, 뭐 이직이라든지 이동, 직장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직장 관련한 이제 주제 카드는 앞에 설명했듯이 여우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님 보고 섞든지 제가 섞어서 카드를 보이게 해놓고, 자, 펼쳐서 여우 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질문한 주체가 직장이니까, 일이니까. 자, 여우 카드는 부정 카드라서 보라색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여우 카드를 이제 찾았다. 그러면은 지금 5장 배열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 2장, 미래 2장이죠. 그러면 앞뒤로 2장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빼시고요. 여우 카드 뒤에 있는 것도 2장을 남겨시고 싹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시고 나서 위에 있는 카드는 여우 카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카드는 과거 뒤에 있는 카드라서 과거로 이제 이해하시고 그것도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바로 밑에는 가까운 과거 그리고 그 밑에는 먼 과거.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그니피케이터는 그 질문한 주제를 찾아서 이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랑 타블로에서 시그니피케이터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이 단발적인 질문을 보는 배열에서는 배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시그니피케이터는 이렇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지금 이제 직장 일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빼놓고 이제 과거와 미래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카드들로. 자, 그리고 266페이지에 있는 이제 레노몬드에서 십자가 배열법을 이제 배치하는 방법.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독특하게 이제 배치를 하는데, 리딩하는 거 위아래 해석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도 십자가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카드는 이제 외부적인 모습이나 상황이라든지, 또 밑에 있는 거는 내부적인 자리, 뭐 내부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똑같고요. 자, 266페이지의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하냐. 가운데 이제 라인으로 돼 있는 거, 십자가. 라인으로 돼 있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3카드 배열하듯이 똑같이 배열하면 되는데, 이제 위에 아래는 이것도 이제 레노몬드는 한 장씩 유닛처럼 뽑아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손님이 있거나 상대방이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직접 섞으라고 하시고요. 자, 섞고 나서 이번에도 뭐 연애를 주제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하트 카드로 주제 카드로 자 해놨다 그러면은 다 섞고 나서 다 섞었다 싶으면은 자 어떻게 자,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카드 자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레노몬드 십자가 배열해서 위에 자리에다가 그림에서는 4번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카드.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5번 자리 밑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애 관련한, 사랑에 관련한 질문이니까 하트 카드를 찾아가지고 앞에 3카드, 5카드 했던 것처럼 찾아서 위아래, 지금 이거는 이제 5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위아래를 한 장씩 놔두고 찾아서 하트 카드를 가운데 배치하고, 위에 있는 카드는 미래니까 미래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 아래 있는 자리는 과거 자리니까 과거 카드니까 과거 자리에 배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한 번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일하고 관련된 질문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일은 여우 카드가 주제 카드라고 했죠. 자, 이렇게 다 섞고 나서, 자, 다시 보여주시면은 맨 위에 있는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위에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아래 자리에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우 카드를 찾아서, 자, 여우 카드가, 자, 여우 카드를 찾았다면 위 아래 한 장씩, 자, 빼서, 자, 만약에 뭐 십자가도 옆에 미래 자리 2장, 과거 2장, 그 다음에 미래 자리 3장, 과거 3장, 그렇게 해도 당연히 봅니다. 그럴 경우는 앞에서 5카드 보신 것처럼 위에 자리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우 카드를 찾아서 위에 2장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2장을 선택해서 그대로 이제 배열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카드는 뽑아서 위에다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뽑아서 아래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렸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자, 십자가는 이렇게, 입체 배열은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책에는 제가 못 넣어놨는데, 이제 만약에 방금처럼 여우 카드를 주제 카드로 했는데 이 주제 카드가 이 십자가 배열에서 맨 위나 맨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위아래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제 카드로 못 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맨 위나 맨 아래에 주제 카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섞어서 배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 카드를 펼치는데 예를 들어 위아래를 배치를 하고, 자, 뽑았는데, 자, 지금처럼 주제 카드 위에 카드가 없어요. 아니면은 맨 아래에 있어가지고 과거 카드가 없어요. 미래 카드는 있는데. 자, 그럴 경우는 이제 2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배치할 카드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다시 섞어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지금 거들을 쓰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하고 그냥 배열을 하고 나머지 한 장은 제가 직접 섞어서 배치를 합니다. 앞에 이제 3카드나 라인 카드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수십 번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써보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가 없을 경우는 다시 섞어서 배열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일단 나온 대로 먼저 배열을 하고 부족한 자리는 본인이 직접 뽑아서 배열을 하시던가. 이해는 하셨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71페이지에 있는 3 곱하기 3 9장 액자 배열이라고도 하고 초상화 배열이라고 하는데, 배열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271페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 숫자를 보시면은 왜 위에서부터 1, 2, 3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레노먼드는 이제 중심 카드를 놓기 때문에 1번이 항상 한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1, 2, 3, 가운데가 1, 2, 3으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순서대로 번호로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앞에 십자가 배열처럼 위아래로 뽑으시면 돼요. 먼저 또 하트를 주제로 한다, 뭐 사랑에 대해서 주제로 한다는 먼저 다 섞고 나시고, 자, 위에 카드는 654로 배치한 거는, 자, 위에 라인 중에 6번이 제일 미래 모습이잖아요. 외부의 미래 모습이고, 5번이 현재 모습이고, 4번이 이제 과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미래 자리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뽑아서 6번 자리, 그 다음에 5번 자리, 그 다음에 4번 자리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카드는 앞에서 십자가 했던 것처럼 맨 아래에서 3장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맨 아래가 맨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자리인 7번 자리에 첫 번째 맨 아래 거를 7번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카드를 찾아서, 주제 카드 하트가 어디 있죠? 이것도 맨 끝에 나왔군요. 하트가 맨 끝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 배치하고, 위에 있는 카드는 미래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저는 부족한 카드는 제가 직접 뽑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뽑아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를 주제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우 카드를 이제 주제 카드로 놓고요. 자, 다 섞었다 싶으시면은 맨 위에 있는 카드는 외부 자리에 미래 자리인 거기에다가 6번 자리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거는 그 옆으로 5번 자리, 그 다음에 4번 자리 배치를 하시고, 맨 아래 자리는 이제 맨 아래부터 3장을, 맨 아래 있는 거는 7번 과거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그 위에 거는 8번 자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마지막 3번째는 9번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카드인 여우 카드를 찾아서, 이번엔 위아래가 다 나왔군요. 여우 카드를 찾아서 위에는 미래 자리니까 미래 카드니까 미래 자리에 배치하고, 아래는 과거 카드니까 과거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합니다. 헷갈리시죠? 자, 근데 난 진짜 이거 너무 헷갈린다,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위에나 아래에 나오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럼 다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주제 카드를 그러면 정하지 않고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손님한테 1번부터 9번까지 9장을 이제 뽑으라고 해놓고 271페이지에 있는 표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질문이든 간에, 자, 만약에 9장을 뽑았다. 자, 손님이든 내가 9장 뽑으면은 맨 첫 번째 카드를 당연히 가운데다 놓고요. 1번 자리에. 그 다음에 2번 카드, 3번 카드. 이건 앞에 3카드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순서대로. 보통 이제 십자가든 뭐든 항상 위에 있는 자리를 먼저 배치하고 아래에 있는 자리를 늦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시그니피케이터를 안 썼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한다. 자, 이해는 하셨죠? 자, 그리고 주제 카드는 진짜 배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주제 카드를 안 쓰면은, 주제 카드를 썼을 때는 앞에 어떤 배열이든 간에 배열하고 나서 가운데 이제 중심에 있는 카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간혹 뭐 일이나 그런 거 물어볼 때, 자, 만약에 일이 가운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을 주제로 해서 뽑았어요. 근데 주제 카드를 설정을 해놓고 뽑았기 때문에 여우 카드를 썼는데, 이제 시그니피케이트를 쓰면은 배열을 하고 나서 그 의미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시그니피케이트 쓰고 나서 요거를 또 부정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라인으로 해서 중립, 부정, 중립 이런 식으로.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주제 카드 안 쓰고 9장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이게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주제 카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다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간혹 이 부정 카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그니피케이터를 정해 놓고 뽑았는데도 이거를 부정의 의미로 부여해서 해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오류는 이제 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트 카드 똑같아요. 하트를 이제 사랑을 주제로 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은 여자가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요. 빼면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변 카드에 따라서 교차로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까운 미래, 그 질문한 시기에 미래에 교차로에 여러 가지 선택이나 다양한 선택, 고민을 할 상황이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앞에 이거를 긍정의 의미를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조금 힘드실 텐데, 이제 라인 카드가 274페이지에는 예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책 예제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것도 조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봤던 점인데, 9장이니까 카드 장수가 많아지면 확실히 조금 혼란스럽죠. 이거는 이제 십자가 배열에서 이것들이 이제 첨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합니다. 과거의 3카드, 과거의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 그리고 현재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 이거는 십자가랑 똑같이, 그리고 미래 카드의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 자, 즉 과거와 미래의 외부적인 카드 자리와 내부적인 자리가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두 위아래 카드들이 더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도 외부 내부를 다 알 수가 있고 미래의 흐름도 외부 내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해석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긍정, 부정, 중립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과거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고요. 자, 과거는 가운데 자리가 황새, 뭐 이동이나 변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는 십자가 있고 밑에는 꽃다발.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한 군데 어떻게 정착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업무도 많이 힘들었고,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조금 힘드셔가지고 그 병간호나 이런 것까지 그 사람이 장남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지금 만난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는 연애가 주제가 되겠죠. 연애가 주제가 되는데 연애를 하기에는 외부적인 상황이 힘들었다. 하지만은 밑에는 이제 내면,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모습도 되지만은 혼자인 사람한테는 감정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밑에 자리를. 자, 외부적으로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변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군 그런 이쁜 꿈을 이제 꾸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현재 모습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순수하게 새로운 사람이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링카드 연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진지한 결혼까지는 아니지만은 새로운 사람과 연결을 하고 싶다. 지금 만난 사람과.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지금 썸에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미래 자리는 이것도 세로로. 미래는 G카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불쾌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죠. 원래 이제 G카드가 관계 상황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행운,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기회. 그 다음 밑에는 하트카드가 있어요. 그 G카드가 꼭 부정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위아래가 전부 다 긍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의 부정이라기보다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든 스트레스 받는 뭐 체력 고갈도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매일 만나고 싶고 주말마다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써 소스가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되게 이제 빡세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겪어온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봤을 때 G카드가 그렇게 썩 부정적으로는 일단은 해석인데 전체적으로 긍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 그리고 그거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딱 펼치고 나서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저는 그걸 못했군요. 어떤 카드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9장 중에 긍정이 벌써 5장이나 나왔고, 중립이 2장, 부정이 2장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위치별로 그거를 이제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데 밑에 라인은 내부적인 모습과 마음은 다 긍정이에요. 자, 그 얘기인즉슨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결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희망은 품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쪽은 긍정이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과거 카드만 그런데 미래 흐름인과 또 미래 자리들은 긍정 카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습과 미래는 긍정적이었겠구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긍정이 5장이고 부정이 2장이다. 근데 미래 자리에 3장 중에 부정이 2장 카드라면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으로 많이 흘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무리 부정 카드가 적고 긍정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 이런 거죠. 대신에 만약에 이 카드를 해석한다면은 두 사람의 이제 내면에 서로 감정,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소린지 이해는 하셨죠? 항상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이 나오는데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결과 자리가. 특히 레노몬드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과거의 세로를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세로 외부적인 모습, 내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미래의 세로를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흐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명적인 흐름, 내부적인 흐름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이체별이나 고급 배열들 보시면은 뭐 매직 세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3카드의 연장선들이에요. 3카드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9장으로 먼저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과거의 공간의 3카드, 현재 공간의 3카드, 미래의 공간의 3카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적 흐름의 3카드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 3카드 감정의 흐름의 3카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해석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퍼즐이 짜집기가 되고 좀 맞춰지게 되어 있죠.
이해는 되셨죠? 보통 여기까지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해석한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해석을 한다라면은 외부 자리에 있는 거랑 여기서도 이제 미러링이에요. 자, 미러링이 외부적인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하게 버텼던 것들이 끝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꿈꿨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행운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령, 과거의 마음이 미래의 외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고, 과거의 외부적인 이런 모습들이 미래의 내부적인 마음 감정을 만들게 됐다. 대각선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이 헷갈리시면 빼셔도 돼요. 근데 한 번씩은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어떻게 이제 자리 잡거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3카드가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뭐 미닝 그랑 타블로라는 별명도 있어요. 어렵지만은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선택 배열법. 뭐 이거는 유니버셜 웨이트에 있는 그 V자 관계라든지 관계 흐름,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배열, 그거랑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레노몬드에서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그니피케이터를 정해서 보셔도 되고요. 뭐 사랑이다 그러면은 하트 카드를 찾아가지고 하트 카드를 중심을 두고 왼쪽 오른쪽은 본인들이 이제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 카드를 찾았다. 그래서 3장씩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운데 1번짜리에 놓고 위에 있는 거를 그냥 그 옆으로, 보통 이제 이쪽 라인을 질문한 사람을 많이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카드는 B열에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로 읽으셔도 되고 이쪽을 상대방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냥 위에 있는 거를 이쪽에 배열하고 싶어, 배열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카드를 이쪽에 배열하고 싶어, 배열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점이란 거는 난 이렇게 보겠어 하고 딱 선택을 하시면은 그걸로 이제 앞으로 계속 쓰셔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계속 쓰면은 그게 내 규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위에 있는 거를 이쪽에 배열한다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위에 있는 거를 이쪽에 배열한다고 무조건 100% 맞는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거고요. 단지 전통적으로 이제 나랑 관계하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에 이제 많이 배열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 설명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통 유니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한 장을 더 뽑아서 쓰는데, 보통 이제 좋은 카드로도 많이 써요. 좋은 카드로 써도 무방을 하고요. 이제 관계 흐름에서 종종 유니버셜 웨이트도 그렇고 이제 이 배열을 쓰실 때 이제 맨 끝에 카드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걸 긍정으로 해석해야 되나, 뭐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나. 뭐 한 사람은 그냥 무난한데 이쪽은 뭔가 어둡고 안 좋은 카드가 나온다든지. 자, 그럴 경우 제가 쓰는 게 바로 두 사람 이거는 관계 흐름 볼 때는 맨 아래 카드에선 최종 결과 카드로 놓습니다. 뭐 이런 관계다 싶으면은 뭐 I는 이제 새로운 시작, 순수한 새로운 출발이니까 한 사람에 고립됐고 여기는 새랑 중간에 100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 카드가 애매할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최종 결과 카드로 한 장을 딱 뽑아갖고 배열을 하시면은 결과를 맞추는 확률, 결과를 조금 해석하는데 한 10% 정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카드로 또 뽑으시면 돼요. 이해는 되셨죠? 자, 이거는 이제 관계, 두 사람 관계 흐름을 보는 거고, 또 양자택일을 보는 그런 배열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최종 결과가 여기다 배치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양자택일에서는 좋은 카드로 쓰는 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으실 거예요. 좋은 카드로. 자, 그리고 리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중심, 뭐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렇게 흘러가서 해석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과거, 현재, 미래보다 보통 이 라인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가까운 미래, 중간 과정, 먼 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해는 되셨죠? 해석하는 방법은 유니버셜 웨이트나 다른 그 V자 배열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욕심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또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279페이지에 있는 호로스코프 배열법, 일명 신년운세 보는 거랑 하우스별로 배치해서 보는 거, 그거랑 이제 나머지 그랑타블로 보는 방법을 두 가지가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설명하는데 그거는 또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며칠 안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유튜브 찍는데 많이 힘드네요. 두서없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은 나머지 부분은 미래를 예언하는 레노먼드 카드책 저자 한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